그러면 네이버 베이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다. 분류를 위해서 베이즈 이론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베이즈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문서 분류 방법이고, 사실상 문서 분류에서는 이제 표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면요. 장점은 단순하죠. 그쵸? 확률만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빠르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나 결측 데이터가 있어도 잘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측에 대해서 추정된 확률을 얻기가 쉽습니다. 아까 확률 계산하는 거 보셨죠? 그쵸? 그리고 단점은 이 모든 속성들이 X값이죠. 서로 동등하고 중요하고 독립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결함 가정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X값들이 속성이죠. 그쵸?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서로 중요하고 독립적이다. 어떤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이 피처 간에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아닐 수도 있죠. 그쵸? 독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독립을 가정하고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확률의 계산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치 속성으로 구성된 많은 데이터셋에는 이제 이상적이지 않다. 이제 수치 속성이 많다 이 얘기는 저희 데이터들이 X값들이 다 연속된 값들인 거죠. 그쵸? 연속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고, 이 연속된 값들이 많은 대량의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문제를 잘 못 푼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수치 속성들이 이렇게 값들이 들어있는 거죠. 연속된 값들, 0.3, 0.7, 0.2 이런 수치 속성으로 되어 있는 X값들이 많다. X값들이 대량으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을 때, 이 Y값은 이제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Y값이고, 이제 X값의 속성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네이버 베이지를 써도 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의 X값이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 예를 들어 무슨 단어가 2번 나왔고, 또 A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고, 또 B라는 단어가 2번 나왔고, C라는 단어가 10번 나왔다. 이제 이렇게 카운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있죠. 그쵸? 개수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이제 0 아니면 1로 나왔다, 안 나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그런 데이터셋은 이제 네이버 베이지 알고리즘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의 그 단어들이 좀 더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이브 베이즈. 요 나이브라고 하는 의미가, 독립이다. 독립이다라고 하는 이제 독립 사건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면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그쵸? 그래서 독립 사건을 가정하고 있다. 네이브하다, 순진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예제, 스팸 필터 예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이제 단어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단어들이 비아그라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돈이라는 단어, 식료품이라는 단어, 주소 삭제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늘어난 단어들의 각각의 이제 우도표를 작성을 했고 전체 이메일은 100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팸이냐 햄이냐
그 다음에 총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비아그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 보셨던 부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스팸 메일인 경우의 확률, 전체 20통 중에 10통이 스팸 메일이었다. 그다음에 돈이란 단어가 안 나왔던 경우도 20통 중에 10통은 이제 돈이란 단어가 안 나왔고,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yes, no로 식료품이 나온 경우, 안 나온 경우, 나온 경우는 이제 20통 중에 20통이 안 나왔고요. 또 식료품이 나온 경우는 20통 중에 한 건도 없었네요. 0입니다. 그리고 또 주소 삭제라는 단어도 나온 경우가 있었고 안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나온 경우에는 이제 20통 중에 12통이 나왔더라. 그리고 안 나왔던 경우도 20통 중에 8건이 안 나왔더라. 네. 이렇게 되었고, 총합은 스팸 이제 20통이고요. 그리고 햄은 80통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100통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가 나온 경우, 이제 비아그라라는 단어가 발생한 경우, 돈이라는 것이 발생한 경우 확률, 안 나온 확률, 또 식료품이 나온 확률, 안 나온 확률, 또 주소 삭제라는 단어가 나온 확률, 안 나온 확률, 이제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메일 딱 열어봤더니 이 비아그라라는 단어는 나왔어요. 나왔고, 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고요. 또 식료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습니다. 또 주소 삭제라는 단어는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메시지가 스팸일 확률을 구해보자. 스팸일 확률. 그래서 보시면, 네, 각각의 이제 단어들은 이제 이렇게 W1, W2, W3, W4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P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는데, W1은 이제 일어났고요. 교집합. 그 다음에 W2는 안 일어났고요. not 교집합. W3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not하고 교집합했고요. 그 다음에 W4라는 사건은 일어났죠. yes입니다. 그래서 좀 사건이 길지만 이제 뒤에 쭉 연결된 교집합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보셨던 뭐 B라는 사건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스위칭된 확률이 들어가죠. 원래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B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스팸 메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건이 기니까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푸실 수 있고, P스팸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각각의 교집합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B라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독립사건을 가정을 하고 푸시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W1과 W2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W1 곱하기 W2에 대한 각각의 확률 값을 곱하면 이 독립에 대한, 독립 사건에 대한 값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가 가정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각각의 교집합에 대한 부분은 얘는 이제 어떻게 풀리냐면, 이제 P W1에 곱하기 P not W2 곱하기 P not W3 곱하기 PW4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독립사건을 가정하면, 그죠?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교집합이 들어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obability 하고 각각의 W1 교집합 not W2인데 만약에 기분 스팸이다. 기분 스팸이다 라고 한번 해보시면 기분 스팸이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이 스팸 메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두 개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확률 값은 P의 스팸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W1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또 스팸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W2가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이 각각이 곱해지면서 연산이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만 곱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교집합의 뒤에 스팸이 붙은 애들은 각각의 사건들, 스팸 메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W2도 마찬가지고요. W3도, not W3도 스팸 메일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W3, not W3, 또 W4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브 베이즈는 서로 조건부 독립,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independence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서로 사건 간의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사건은 이렇게 표현하죠. 교집합은 PA 곱하기 PB가 서로 곱해진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W1, W2, W3, W4에 대해서 각각의 교집합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제 스팸 메일 확률은 이게 큰 사건이라고 보고 스위칭된 결과 저희가 각각 독립 사건으로 풀어내서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W1일 확률 곱하기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not W2일 확률 곱하기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not W3 곱하기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W4 곱하기 P 스팸 하고 나누기 해주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각각의 확률들 쭉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확률 값은 이제 각각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특정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스팸 메일 확률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구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은 우리의 속성값 x1부터 x1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이제 증거를 고려해서 범주 C에 대한 이제 범주 C는 뭐 스팸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뭐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에 대해서 레벨 K의 확률은 범주 K로 주어져 있는 증거들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죠. 이 확률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파이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는 1부터 뭐 n까지. 그래서 이 k는 범주 k의 사전 확률과 확률 값을 이제 곱하면서 앞에 스케일링 팩터라고 하는 z분의 1을 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건 보시면 W, X1, X2, Xn 해가지고 특정 단어들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뭐 스팸 메일 확률은 이걸 구해본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왔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어들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스팸 메일 확률은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저희 스팸 메일 확률이 곱해집니다. 그쵸? 스팸 메일 확률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은 이제 곱셈으로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단어가 나올 확률들이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팸 메일이라는 가정하에 뭐 어떤 단어일 확률 곱하기 또 무슨 단어일 확률 곱하기 곱하기로 이제 곱셈 연산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단어가 아까는 4건이었으니까 이제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아까 4건의 그 값 W에 대해서 각각 이제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 Z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워드가 일어날 확률들을 곱한 값이었습니다. 서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독립사건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집합 W2에 대한 이제 교집합 뭐 W3에 대한 교집합 등등등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각을 다 곱한 값이죠. 그쵸? 값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에 대한 쭉 값들이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일종의 상수항처럼 요 값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쵸? 변하지 않는 값들로 쭉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마치 이제 상수처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W3, 뭐 W2, 1 쭉 다 곱한 형태이고요. 네, 그래서 Z는 마치 상수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 베이즈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즈 시어럼에 근간한 조건부 확률에 근간한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하거나 분류 문제를 풀거나 또는 이제 순위를 구하는데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단점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의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요거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예측기에 대한 범주, Y값 범주가 X값들 중에서 학습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0이라는 확률을 보입니다. 여기 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X값들이 있는데요. 뭐 식료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아까 이렇게 보셨는데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안 나온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yes인 경우 노가 0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확률이 0이 돼 버리고요. 저희가 확률 계산할 때 다 곱셈인데 0이 돼 버리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에서 구현되어 있는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가우시안 MB라고 하는 이제 연속된 값에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베이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y값은 이제 범주형 값이고요. x값이 연속된 값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x1, x2, x3, x4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연속된 값이 들어가 있어요. 뭐 1.5, 3.2 이런 연속된 값들이 쭉 들어가 있을 때 y값은 이제 범주형으로 뭐 0인지 1인지 2인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y는 무조건 범주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x값이 이제 연속형인 거죠. 그쵸? 연속형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우시안 네이버 베이즈 쓰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베르누이 네이버 베이즈는 x값들이 이진 데이터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이제 단어들 4가지 있었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라는 단어
또 뭐 돈이라는 단어, 식료품이라는 단어, 주소 삭제라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쵸?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있을 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특정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누이 네이브 베이즈를 쓰시면 되겠고요. 네. 베르누이 네이브 베이즈, 뭐 대부분 이런 이제 텍스트 데이터들 분류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노미얼 네이브 베이즈 해서 이거는 이제 카운트 데이터, 개수를 헤아린 데이터가 되겠고요. 개수를 헤아린 데이터들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비아그라가 10건 나왔고, 돈이 1건 나왔고, 식료품이 뭐 5번 나왔고, 뭐가 5번 나왔고, 몇 번 나왔고, 이렇게 이제 개수를 헤아린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카운트 데이터들은 멀티노미얼 네이브 베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텍스트를 분류하실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현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콜앱을 좀 열어주시고요. 콜앱에서 저희 네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한번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브 베이즈 알고리즘 이제 구현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를 먼저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에 네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임포트 하셔가지고 이제 가우시안 nb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또 scikit-learn에 데이터 세트 해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로드 언더바 아이리스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 중에서 scikit-learn에 모델 셀렉션이라고 좀 해주시고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해주시고, 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데이터 좀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해주시고, 이제 로드 아이리스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다가 데이터를 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제 붓꽃 데이터이고요. scikit-learn에 들어있는 데이터셋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형태의 이제 키 값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여기 좀 튀었는데. 네, 키 값을 살펴보시면 이제 앞에서부터 데이터도 있고 또 타겟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x 값입니다. x 값. 이렇게 이거는 x 값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붓꽃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이제 x 값에 접근하시는 방법은 iris.data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붓꽃 데이터는 이제 그 종이 한 3종으로 되어 있어요. 3가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꽃의 종들이니까 꽃은 이제 뭐 꽃잎의 길이도 있고 꽃받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꽃잎에 대한 이제 길이 폭.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가 되겠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꽃받침의 폭,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0 아니면 1로 0 아니면 1 아니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토사, 버지니카, 버지컬러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사는 1, 버지니카는 1, 2, 버지컬러는 2 이렇게 인코딩이 되어 있고 이 인코딩 정보는 이제 타겟 네임즈에 들어 있고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 아니면 1 아니면 2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타겟 네임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0은 세토사다. 1은 뭐 버지니카다. 2는 버지컬러다. 이제 이렇게 값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피처 네임즈는 이제 저희 x 값의 열들을 얘기해서 네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지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가지 열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대한 이제 iris.data라고 한번 찍어 보시면 네, 이렇게 x 값이 4개가 있고 다 컨티뉴어스한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쉐입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0,4라고 나와 있죠. 행은 150개, 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개, 그 다음에 열이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y값도 마찬가지로 이 1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y값은 0 아니면 이제 1 아니면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iris.target이라고 해서 보시면 타겟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죠. 아이리스 점 하셔가지고 피처 네임즈 해서 보시면 저희 피처 네임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세팔 랭스, 세팔 위드, 페탈 랭스, 페탈 위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즈도 한번 이제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타겟 네임즈 해서 이제 찍어보시면 이제 세 가지. 0인 경우에는 세토사, 이제 1인 경우에는 버지 컬러, 2인 경우에는 버지니카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할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할은 이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x_ 트레인, 또 x_ 테스트, 또 y_ 트레인, y_ 테스트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서 진행하면 되겠고, 네, 여기 이제 iris.data x값이죠. 그리고 y값은 iris.target. 그리고 iris 랜덤 스테이트 값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과 학습 진행해 보면요. 모델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할 알고리즘 가우시안 NB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it 하셔가지고 우리 트레인 데이터 넘겨주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학습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델에 대한 이제 평가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가. 네, 평가는 스코어 값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스코어 하셔가지고 저희 트레인 데이터 X 트레인, Y 트레인 넘겨주시고 스코어 값 찍어 보시면 이제 0.94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94%는 맞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모델점 스코어 하셔가지고 X 테스트, Y 테스트 해서 점수값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랬더니 테스트 점수가 더 높게 나왔네요. 1.0이 나왔습니다. 다 맞췄다는 거죠. 테스트의 성능이 이제 우리 시스템의 성능이죠.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와의 격차가 줄면 줄수록 이제 좋은 모델인데 1.0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테스트 성능이 아주 좋은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베이즈 알고리즘으로 모델링 학습 평가까지 해보셨고요. 그리고 또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에 모델점 프리딕트 하셔가지고 이제 예측해 보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의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2라고 나오네요. 이제 2라고 예측을 한 거죠. y값 2라고 예측을 한 거고, 그리고 정답 한번 열어보시면 정답은 어딨냐면 y 언더바 테스트에 정답이 있죠, 그쵸? 그래서 y 언더바 테스트 하셔가지고 0번째 정답을 짠 열어보시면 네, 2라고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결과 2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정답도 2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베이즈 예제 살펴보셨습니다.